사람이 염치가 없으면 도대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초였어요. 25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드디어 그만뒀거든요. 애들 둘 다 대학 보내고 퇴직금 받아서 남은 대출금 싹 털어버리니까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제야 내 인생 좀 찾나 싶었어요. 남편도 작년 말에 회사를 그만둬서 당분간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알뜰하게 살아보자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제가 퇴사했다는 이야기를 남편한테 들었는지 시댁 돌아가는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고기를 사준다고 부르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집에서 먹는 게 제일 깨끗하고 맛있다며 외식도 잘 안 하시는 분이 웬일인가 싶어 나갔죠. 남편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고기 몇 점 굽기도 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더니 대뜸 이러시는 겁니다. 너 이제 회사 안 나간다며? 시간도 많겠네. 이때부터 느낌이 싸했어요. 여자로서 이 나이 먹도록 뼈 빠지게 일하다가 이제 겨우 한숨 돌리는 건데 집에서 놀다니요? 그래도 어른이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네 시어머니가 요새 무릎도 시원치 않고 자꾸 깜빡깜빡한다. 나도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다 보니 병수발들 기운도 없고 그래서 네가 많이 들여다봐야 되겠다. 너 알다시피 네 형님도 몸이 약해서 나보다 더 종합병원이잖니. 지금 우리 집에서 그나마 제일 정상이고 마땅한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네 시어머니 짐 챙겨서 이번 주말에 보낼 테니까 거기 방 하나 비워둬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고기 굽던 집게를 하마터면 불판 위로 던질 뻔했어요. 아니 형님이 몸이 약하긴요. 작년에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서 한 달 동안 골프 치고 오신 분이에요. 게다가 시부모님 사시는 2층 양옥집 그거 이미 재작년에 아주버님 명의로 싹 돌려주셨거든요. 형님네 애들 둘 다 시어머니가 어머 키우셨고요. 우리는요? 10원 한 장 받은 적 없고 저 애 낳자마자 무릎도 안 좋은 친정엄마한테 막무가내로 애들 안겨드리고 3개월 만에 회사 복직했어요. 엄마는 그때 그 여파로 지금 걷지도 못하실 정도로 관절염이 심해지셨고요. 남편이 하던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제가 시댁에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사정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돈 봉투 던지면서 그러셨죠. 이런 건 다 며느리가 진작에 단도리를 잘했어야 된다고. 고작 봉투 안에 200만 원 들어있었어요. 결국 친정 부모님이 노후자금 깨서 빚 갚아주시고 저 출근할 때 애들 다 걷어주셨어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친정 부모님 신세지며 살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 몸 다 망가지면서까지 제 새끼들 키워주셨다고요. 근데 시댁은 명절에 빈손으로 온다고 눈치 주고 자기들 생일 안 챙기면 전화통에 불이 나게 난리쳤어요. 이제 와서 제가 집에서 좀 쉰다니까 시어머니를 저한테 보내시겠다고요? 아버지, 아니 그래도 갑자기 합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장남 대신인데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거지. 안 그러냐? 엄마가 니들 키운 걸 생각해야지. 아, 그러네요. 당신도 마침 집에 있으니까 어머니 챙겨드릴 시간은 있겠네. 진짜 밥상 엎어버릴 뻔했어요. 이게 무슨 호랑 말코 같은 소리예요? 젊었을 때부터 한량인 시아버지, 아픈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떠넘기고 당신은 홀가분하게 혼자 사시겠다는 속셈인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아버님, 저 다음 달에 이사 가요. 무슨 소리냐? 멀쩡한 집 놔두고 어딜 가? 집 내놨어요. 애들 대학교도 근처라 저 친정 근처로 갈 거예요. 어머님 오실 거면 형님네로 보내세요. 재산 다 가져간 장남이 오시는 게 맞죠. 시아버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데 저 진짜 조금도 안 무서웠어요. 남편이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아버지 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나 조용히 해. 네가 모실 거 아니면 입 다물어.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고 또 좀 받아낼 자신 있어? 자신 있으면 모시든가. 분위기 완전 싸해졌죠. 아버님은 고기도 안 드시고 그냥 자리 털고 일어나서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남아있는 고기 싹 다 구워서 제 입으로 털어넣었습니다. 돈은 어차피 남편 카드로 결제하기도 했고요. 그날 밤에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 아빠 무시하냐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버지 면전에 대고 그렇게 딱 잘라 거절을 해. 왜 어때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아버님 또 모른 척 하실 텐데 정확히 알려드려야지. 네가 어머니 밥 차리고 병원 수발 들 거야? 내가 어떻게 해. 나도 일구해야지. 유튜브 보면서 누워있는 게 일구하는 거야? 아무튼 난 절대 못 모시니까 전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네가 어머니한테 가서 직접 모셔. 그렇게 싸우고 냉전으로 지낸 지 며칠 됐어요. 그런데 어제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겨우 연락하던 신우이가 갑자기 살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하니까 불길하더라고요. 자기 오빠가 돈 못 버는 거 알면서도 자기 생일 챙기라며 용돈 요구하던 신우이거든요. 전화 받자마자 대뜸 이러더라고요. 언니, 집에 있죠? 저 지금 언니네 집 앞인데 잠깐 들어가도 돼요? 느낌이 딱 오잖아요. 이거 시아버지 특명받고 온 거다. 제가 문 열어주니까 양손에 웬일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실실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소파에 딱 앉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눈물 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무슨 헛소리를 늘어놓을지 구경이나 해보자 싶었죠. 언니, 엄마 요새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아빠가 엄마 구박하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엄마 이대로 두면 큰일 나요. 그래서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물론 언니 생각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솔직히 언니도 집에 있고 오빠도 집에 있고 두 분이서 엄마 좀 돌봐주시면 안 돼요? 언니 똑똑하고 살림도 야무지게 잘하니까 엄마가 언니만 믿는다고 하던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똑똑하고 살림 야무진 건 지들 부려먹기 좋을 때나 하는 소리죠. 제 생일은 언제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시어머니 생일상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내길 바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아가씨, 어머니가 나 믿는 거 맞아요? 나 말고 큰며느리가 싹싹하고 듬직하다고 했던 분인데. 아유, 언니는 무슨 옛날 얘기를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요. 그게 언제적인데. 아휴, 언니, 잊어버리세요. 엄마가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아가씨가 모셔요. 아가씨도 어머니 재산 증여받을 때 챙겼잖아요. 돈 받은 사람이 모시는 게 세상 이치지. 왜 엄한 사람한테 그러나 몰라? 제 말에 신우의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이한테 제 의사표현 확실히 하고 매몰차게 쫓아낸 그날 저녁에 남편이 또 저한테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자기 여동생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애가 울면서 전화를 하냐고요. 당신이 걔한테 돈 받은 거 있으면 네가 모시라고 했다며? 말이 좀 심하잖아. 내가 틀린 말 했니? 아가씨 결혼할 때 어머님이 증여세까지 내주시면서 상가 하나 넘겨준 거 사실이잖아. 그건 그거고 아버지가 나한테 따로 말씀하실 게 있단 말이야. 당신 진짜 나중에 후회하려고 그래? 남편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방으로 획 들어가 버리는데 전 아차 싶었어요. 저 양반이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건 시아버지가 또 무슨 미끼를 던졌다는 뜻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작년 말에 권고사직 당하고 지금까지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자존심은 바닥을 치고 실업급여도 끝나서 주머니에 돈은 없으니까 시아버지가 던지는 알량한 떡고물에 눈이 획 돌아간 게 분명했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요새 생활비도 줄일 겸 서울 아파트 팔고 아예 수원 쪽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애들 대학도 그쪽에서 통학할 만하고 나중에 남편이나 저나 소일거리 찾기에도
그쪽이 낫겠다 싶어서요. 부동산에서 준 매물 리스트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주문한 게 없는데 뭐지? 인터폰을 보니 시아버지였어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인사도 안 나오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넌 시아버지 보고 인사도 안 하냐? 아,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시아버지는 대답도 안 하고 거실 소파에 아주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러고는 탁자 위에 놓인 제 수첩을 쓱 보시는 거예요. 아파트 시세랑 부동산 연락처 적어놓은 수첩이요. 내가 들으니 니네 수원 쪽으로 집 알아본다며? 곳에 남편이 쪼르르 달려가서 말했나 봅니다. 그래, 거기 공기도 좋고 집도 넓게 빠졌더라. 네 시어머니 나중에 휠체어 타게 되면 거실 좁은 집은 불편해서 안 돼. 수원 정도면 뭐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나도 가끔 들러서 자고 가기 딱이겠더구나. 아버님, 저 어머니 못 모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아유, 이 사람아,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지금 만수도 놀고 있고. 그래서 이사할 때 좀 보태 쓰라고 한 5천만 원 융통해 줄 테니까 방 4개짜리로 알아봐라. 그리고 네 시어머니 방 하나 빼놓고 큰 건 필요 없어. 작은 거면 돼, 작은 방. 5천만 원이요? 형님이 상가 사줄 때는 몇 억씩 턱턱 내주시던 분이 5천만 원 던져주고 병든 시어머니 수발을 평생 들라고요? 아버님, 저희 돈 안 모자라요. 그냥 방 3개짜리에 평수 줄여서 작은 걸로 갈 거예요. 너 참 인정머리 없다. 아니, 며느리가 돼서 시험이 아프다는데 그깟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밥 한 끼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 밥 한 끼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지금 깜빡깜빡 하시고 무릎도 아파서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실 때가 많다면서요. 저도 이제 환갑이에요. 그동안 직장생활 하느라 골병이 들어서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유,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감당해요. 그때 방에서 남편이 슬그머니 나오더라고요. 자기 아빠가 저한테 쏘아붙이는 걸 다 듣고 있었으면서 중간에서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아버지 편에 서서 거들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말 좀 예쁘게 못해? 아버지가 우리 이사 갈 때 돈 좀 보태주신다잖아. 이게 시댁의 진짜 교묘한 수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큰아들네는 쏙 빼놓고 만만한 우리 남편한테만 매일 전화를 걸어 앓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밥을 굶었다느니 다리가 아파서 파스도 못 붙였다. 뭐 아버지가 소리만 지른다. 백수돼서 집에만 있는 우리 남편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면서 저한테 어떻게든 죄책감 뒤집어 씌워서 합가시키려고 판을 짠 거죠. 아주버님네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아예 전화를 안 받아버리니까 시댁에서도 더 이상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어머니가 불쌍하고 눈에 밟히면 당신이 모셔. 당신 지금 회사도 안 다니고 시간 많잖아. 딱이네. 어머니 밥 차려드리고 또 좀 받아내면서 아버님이 주신다는 그 5천만 원 당신이 받아서 쓰면 되겠네. 아이, 아들이 어머니 똥을 주면 어떻게 받아. 그리고 내가 영원히 놀 거야? 어디서 바쁜 척이야. 나 이럴 때 당신이 집안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 있어? 결국 당신 부모 모셔오면 내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어디서 효자 노릇이야? 제가 악을 쓰니까 시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독한 것, 네가 이러고도 나중에 만수한테 좋은 소리 들을 줄 아냐? 두고 보자. 이 집구석이 어떻게 되나. 시아버지는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가버리셨고 남편은 제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엄청난 불효를 저지른 비련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요. 그런데 저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어요. 이 얄팍하고 교묘한 수법에 한번 넘어가면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눈에 훤히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코를 골며 자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던진 알량한 5천만 원에 눈이 멀어서 마누라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죠.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났어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들이 짠 판에 그대로 끌려가겠구나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남편이 깨기도 전에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시아버지 헛소리를 남편 필터 거치지 않고 직접 끊어내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죠. 시댁에 도착하니까 마침 형님 차가 마당에 서 있더라고요. 오늘이 시어머니 대학병원 정기 검진일이라 형님이 모시러 온 모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분위기가 싸했어요. 시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계시고 형님은 주방 식탁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주섬주섬 외투를 챙겨 입고 나오시는 중이었고요. 제가 들이닥치니까 세 사람 눈이 다 휘둥그레졌어요. 동서, 아침부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형님,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 길인가 봐요.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는데 다 모여 계시니 잘 됐어요. 저는 신발도 안 벗고 현관에 선 채로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버님, 어제 저희 집 오셔서 하신 말씀 제가 밤새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시아버지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남편이 밤새 저를 설득해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착각하신 게 분명했어요. 그래, 네가 그래도 생각이 아주 없는 애는 아니구나. 5천만 원은 이번 주 내로 만수 통장으로 쏴주마. 그래서 집은 어디로 알아볼 테냐? 네, 아버님.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시어머니 모시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 이 집이요. 지금 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2층 양옥집. 이거 다시 아버님, 어머님 공동 명의로 돌리세요. 그리고 그 절반 저한테 증여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 부모님처럼 모실게요. 순간 거실이 찬물이 끼얹어진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형님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동서, 제정신이야? 다 끝난 재산 문제를 지금 왜 들먹여? 제정신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죠, 형님. 형님네는 이 집 공짜로 받았잖아요. 어머님이 형님네 애들 둘 다 어버 키워주셨고요. 저요? 저 10원 한 장 받은 거 없고 제 손으로 벌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병든 어머니 수발은 저보고 들라고요? 아니 그거는 동선의 형편이 옛날에 안 좋았으니까. 형편 안 좋을 때 모른 척 하신 분들이 누군데요. 요양병원 간병인 한 달에 400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면 5억이고요. 아버님이 주신다는 그 5천만 원으로 제 남은 20년 인생 퉁치시려고요? 저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 살아요. 이 집 절반 주시면 그 돈으로 제가 일 그만둔 값 치르고 모실게요. 시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소리를 빽 지르셨어요. 어디서 시아버지 앞에서 돈 타령이야?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네, 나갈게요. 대신 아버님,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 그렇게 어머니 모시기 싫으시면 재산 다 받은 아주버님이 모시라고 하세요. 만약에 계속 남편 뒤에서 부추기시면서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면 저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우리 그 짐 싸서 이 집으로 보낼 거예요. 백수 아들 밥 챙겨 먹이면서 세 분이서 오순도순 잘 살아보세요.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뒤돌아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현관문까지 나와서 제 옷자락을 잡으시더라고요. 송주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니?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어머니, 애들 아빠 사업 망해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가 제 얼굴에 200만 원 던지면서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고 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저 그날 이후로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그냥 남편의 엄마일 뿐이죠. 병원은 형님 차 타고 잘 다녀오세요.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고 차에 탔어요. 백미러로 보니까 형님이 펄쩍펄쩍 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가슴에 얹혀있던 커다란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한테서 불이 나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조수석에 던져둔 핸드폰이 불이 나더라고요. 화면에 남편 이름이 계속 떴어요. 평소 같았으면 운전 중에 신경 쓰여서 당장 받았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벨소리가 끊어지면 다시 울리고 또 끊어지면 다시 울리고 신호대기에 걸렸을 때쯤 징그럽고 시끄럽게 울려대는 전화를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아버지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야? 귀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주 숨 넘어가게 화를 내는데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무슨 짓은? 내가 틀린 말 했니? 집 절반 주시면 어머니 모신다고 정당하게 거래 조건 제시한 거야. 야, 형수도 있는데 거기서 재산 얘기를 왜 꺼내? 아버지가 주신다는 5천만 원 걷어차고 이제 어쩔 건데. 그깟 5천만 원으로 내 남은 20년 인생 후려치려는 거 안 보여? 아버님이 나한테 푼돈 쥐어주고 어머니 병수발 다 떠넘기려는 속셈을 뻔히 알면서 너는 지금 입을 꾹 다물고 동조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나 생각해서 챙겨주신 돈이잖아. 나 지금 쪼들린다고. 당신이 좀 져주면 안 돼? 내가 왜 져줘? 그 돈 받아서 네 자존심 챙기자고 나더러 병수발을 들라고? 아니 내가 언제 당신 혼자 하랬어. 나도 옆에서 돕는다고 했잖아. 도와? 네 엄마고 네 일이야. 돕긴 뭘 도와. 너 어머니 또 좀 받아낼 수 없다며. 치매 와서 헛소리 하시면 간호나 할 수 있냐고. 아, 그거는 어머니도 여자니까. 동성인 당신이 좀 더 해주면 되는 거고. 나는 무거운 거 들거나 그 외 필요할 때 돕겠다는 거지. 결국 이거였어요. 자기가 쓸 돈 5천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저렇게 눈까지 짚힌 거고 굳은 일은 전부 제 몫이라는 걸 지 입으로 실토한 거죠. 더 이상 길게 말 섞을 가치도 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서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사태질부터 들이밀었어요. 너 당장 본가 가서 아버지한테 사과해. 형수한테도 전화해서 아까 한 말 다 취소한다고 해.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저는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에 있던 큰 여행 가방을 꺼내서 거실 바닥에 쫙 펼쳤습니다. 그리고 남편 옷가지며 속옷을 닥치는 대로 꺼내서 가방 안에 던져넣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당황해서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네 짐 싸는 거잖아. 나는 그 집안 며느리 이제 안 할 거니까 너 혼자 가서 실컷 효도하라고.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애들 시집장가도 안 보냈는데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혼해. 엊그제 부동산에 집 내놓은 거 그거 팔리면 딱 반으로 나눠서 각자 갈 길 가자고. 애들은 다 컸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아빠를 볼지 말지 결정하겠지. 어디서 살지도 지들이 결정할 거고. 대신 애들 등록금까지는 절반으로 같이 책임지는 거고. 남편은 제가 진짜로 짐을 싸서 현관 밖으로 밀어내니까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것 같았어요. 방금 전까지 악을 쓰던 기세는 어디 가고 갑자기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혼하자고 했어. 그냥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같이 모시자는 거였잖아. 네가 불쌍하면 네가 모셔. 나는 너랑 20몇 년 살면서 내 부모 등골에 골수까지 다 빼먹었어. 우리 엄마 아빠 아파서 누워 계실 때 너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어? 더 이상은 못해. 내가 모셔도 우리 엄마 아빠를 모셨지. 너네 엄마를 내가 왜 모셔? 가방 지퍼를 닫고 현관문 밖으로 밀어버렸어요. 남편이 우물쭈물하면서 안 나가려고 버티길래 제가 현관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빨리 가. 형님이 본가에서 어떻게 뒤집어 엎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아버님한테 5천만 원 당장 내놓으라고 해. 남편을 문 밖으로 쫓아내고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서 법원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출력했어요. 남편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를 빈칸에 하나하나 채워 넣는데 참 허무하더라고요. 내 청춘 다 바쳐 일하고 애들 키우고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며 살았던 세월이 이 종이 한 장이면 끝나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신기한 건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슴에 얹혀있던 채증이 쑥 내려가고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걸 그동안 왜 그렇게 미련하게 끌어안고 살았나 싶었어요. 남편을 쫓아내고 나니 집안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20여 년을 북적거리며 살았는데 그 인간 하나 나갔다고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냉장고에서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내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채 2시간도 가지 않았어요. 식탁에 앉아 이혼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또 울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형님이었어요. 안 받을까 하다가 저쪽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형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등을 때리더군요. 동서, 서방님 짐을 싸서 여기로 보내면 어떡해. 어머, 형님 잘 도착했나 보네요. 아유, 그 사람 길바닥에서 자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이에요. 다행은 무슨 다행이야. 서방님 오자마자 소파에 대자로 뻗어가지고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난리고 아버님은 나보고 저녁 차리라고 호통치시잖아. 내가 이제 파출부야? 서방님 당장 데려가. 제가 왜요? 그 사람 효도하겠다고 간 사람이에요. 아버님이 주신다는 5천만 원 받아서 어머니 병수발도 들고 밥도 차려드리고 할 거니까 형님은 이제 마음 푹 놓으세요. 아우 진짜 동서 선 넘네. 아무리 그래도 다 늙은 부모한테 백수 남편은 떠맡기는 법이 어딨어. 서방님 생활비는 다 어쩌라고. 결국 돈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모실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으면서 백수 시동생이 얹혀 살면 그 생활비 자기네 주머니에서 혹시나 나가게 될까봐 그게 아까운 거죠. 형님, 그 집 아버님 어머님 공동명의로 돌리고 절반 증여해 주시면 제가 모신다고 아침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싫으셔서 며느리 쫓아내신 건 아버님이세요? 재산은 다 형님네가 챙겨놓고 왜 이제 와서 저한테 난리세요? 아니 그건 서방님 밥 잘 챙겨 먹이세요. 찌개 고기 안 들어가면 밥상 없는 사람인 거 아시죠? 수건도 한 번 쓴 건 절대 다시 안 쓰니까 빨래도 아마 매일 삶으셔야 할 거예요. 자, 끊어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아마 지금쯤 시댁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겠죠. 평생 자기 손으로 밥 한 번 차려보지 않은 시아버지는 짐 싸들고 온 백수 뒷바라지까지 덤으로 떠안게 생겼으니 얼마나 혈압이 오르실까요? 시어머니는 치매 기운 있으신 와중에도 아들 왔다고 좋아하시려나요? 아니죠. 그 아들 삼시세끼 챙겨 먹이려면 아픈 무릎 이끌고 주방에서 또 종종 거리셔야 할 테니 며칠 못 가 두 분 다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할 게 뻔해요. 조금 있으니 이번엔 신우이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언니, 오빠 저러고 있는데 진짜 이혼할 거예요? 오빠 짠하지도 않아요? 참나, 지 오빠 짠한 건 알면서 내 남은 인생 억울한 건 안 보이나 보네. 딸이라고 지 것만 챙길 줄 알지. 부모에 대한 건 주둥이만 쳐달고 책임은 쏙 빼는 얌체 같은 신우이. 저는 답장도 안 하고 그냥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 연락을 싹 다 끊고 나니 진짜 제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오후 늦게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큰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제야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어요. 엄마, 아빠가 전화 와서 막 울면서 엄마가 자기 쫓아냈다고 하던데 뭔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엄마가 아빠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시라고 휴가 준 거야. 진짜 뭐 이혼이라도 하는 거야? 뭐 나는 엄마 결정 무조건 찬성. 엄마 그동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았잖아. 내 눈치 보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 우리 딸 참 다 컸죠. 자식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정도면 제가 얼마나 이 악물고 버티며 살았는지
애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고맙다. 엄마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엄마 인생 살게. 통화를 마치고 나니 결심이 더 확고해졌어요. 25년. 시댁의 무시와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버텨온 시간들. 이제는 미련 없이 털어내고 제 인생, 진짜 제 인생을 찾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편을 쫓아내고 딱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 3군데에 정식으로 내놨어요.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집 팔면 매매 대금을 반으로 쪼개서 제목만 챙겨 나올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삑삑대며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고리를 철컥철컥 흔드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바꿨으니 당연히 안 열리겠죠. 인터폰 화면을 보니까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어요. 손에는 며칠 전에 시댁으로 쫓겨날 때 들고 갔던 그 여행 가방을 그대로 들고서요. 제가 인터폰 스피커 버튼을 누르고 물었어요. 누구세요? 나야, 문 좀 열어봐. 아, 비밀번호 왜 바꿨어? 비밀번호를 바꾸든 말든 내 맘이지. 지금 다 써서 본가로 들어간 사람이 여기는 왜 왔니? 아, 진짜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 지르게 할 거야? 문 좀 열어봐. 나 어제 오늘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 어머님이 밥 안 챙겨주시대? 효도라고는 아들인데 고기 반찬이라도 좀 해주시지. 엄마 아프다고 누워만 계시잖아. 아버지는 나더러 삼시세끼 다 차리라고 난리치시고 아, 형수는 전화도 안 받아. 나 진짜 굶어 죽을 뻔했어. 진짜 인간이 한심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문 밖에서 저렇게 쩔쩔매는 남편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문을 열어줬을 겁니다. 제가 반찬 투정하는 남편 비위 맞추고 살았던 세월이 20년이 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3일, 딱 3일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시부모님은 백수 아들이 며느리 대신 와서 병수발도 들고 집안일도 할 줄 아셨겠지만 우리 남편은 자기 입에 들어갈 라면 하나 제 손으로 못 끓이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시아버지가 복장 터져서 당장 니네 집으로 가라고 등 떠밀어 쫓아냈겠죠.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못할까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니?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아버지 5천만 원 안 받는다고 할게. 어머니 안 모셔도 되니까 제발 문 좀 열어. 웃기지 마. 네가 5천만 원 안 받는다고 끝날 일이야? 아버님은 어머니를 무조건 우리 집에 떠넘기려고 하셨고 너는 거기에 동조해서 내 남은 인생을 갈아 넣으려고 했어. 내가 그 집안 식모니? 인터폰 화면 속 남편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혼이라도 할 작정이야? 난 어디 가서 살아? 너는 네 부모 앞에서 한없이 효자면서 마누라 앞에서는 왜 그렇게 맨날 징징거리는 어린애가 되니? 집 나갈 때까지 거기서 지내. 이혼 서류는 등기로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고. 남편이 문을 쾅쾅 치며 사정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인터폰을 꺼버렸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숨을 고르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시아버지였어요. 남편이 쫓겨난 걸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전화하신 거겠죠.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 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뚫고 나왔어요. 독한 년! 네가 기어이 남편을 길바닥으로 내몰아? 당장 문 안 열어? 아버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분 절반 주시면 모신다고. 돈은 주기 싫고 병든 어머니 모시기도 싫고 백수 아들 밥 먹이기도 싫으세요? 아버님이 낳은 아들이고 아버님 부인이시잖아요. 왜 그 책임을 며느리한테 다 떠넘기시는데요? 이 버리장머리 없는 거 만수 저거 당장 이혼시키고 말 테다. 네, 아버님.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이혼 서류 다 써놨으니까요. 만수 씨, 아버님이 평생 거두고 사세요. 시아버지 번호도 수신 차단해버렸습니다. 3일 천하로 끝난 남편의 효도와 시댁의 얄팍한 계산. 결국 자기들도 감당 못할 짐을 저한테 떠넘기려 했다는 게 이렇게 빨리 증명됐잖아요. 아, 속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번호를 몽땅 차단하고 나니까 세상에나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현관문 밖에서 난리를 치고 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집을 보러 왔던 신혼부부가 마음에 든다며 가계약금을 당장 넣겠다고요. 저는 부동산으로 달려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집이 정식으로 넘어가면 돈 빼서 남편 몫은 법원 통장에 공탁을 걸어버리든가 할 생각으로요. 계약금 들어온 걸 확인하고 홀가분하게 상가를 걸어 나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택배인가 싶어서 무심코 받았죠. 동서, 나야. 전화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형님이었어요. 자기 번호가 차단당한 걸 알고 다른 사람 폰으로 걸어놔 보더라고요. 목소리가 아주 다 죽어가는 게 그동안 시댁에서 꽤나 시달린 모양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바쁘실 텐데. 아우, 말도 마. 서방님 며칠 전에 짐 싸들고 나갔어. 뭐 고시원인지 어딘지 방구에서 나갔다는데 아버님은 찾지도 않으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어머니 병수발은 형님이 하시기로 한 거예요? 아, 내가 그걸 왜 해? 나도 그날 이후로 발길 딱 끊었어. 아버님 혼자 밥해 드시고 어머니 수발 들다가 몸살 나셔서 지금 난리도 아니야. 들어보니 아주 대환장 파티가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안 모신다고 버티고 남편은 쫓겨나고 형님마저 안 한다고 들어 누워버리니까 시아버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간병인을 부르려고 알아보니 한 달에 몇백은 든다는 소리에 기겁을 하셨대요. 그렇다고 요양병원에 모시자니 친척들이며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체면 깎인다고 펄펄 뛰시고요. 평생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며느리들 부려먹던 분이 치매 기운 있는 아내 밥 차리고 화장실 뒤치다거리 하려니 오죽하시겠어요? 아버님이 아주버님한테 어머니 모셔가라고 난리 치셨다면서요. 응, 그랬는데 내가 이혼당하기 싫으면 회사 그만두고 직접 어머니 모시라고 했어. 뭐 그 집을 내 명의로 물려받은 게 아니잖아. 나한테 덮어씌우려고 하길래 나 절대 못 모신다고 했지. 저도 아버님이 주신다는 그깟 5천만 원 안 받고 말지. 사실 아버님이 제 조건 안 들어주실 줄 이미 알고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지금 와서는 조건의 2배, 3배를 주신다고 해도 전 안 하고 싶어요. 제 남은 인생 거기다 갈아넣기 싫거든요. 아우, 동서 진짜 독하다. 남편 이혼 서류까지 덜컥 보내고 서방님 고시원에서 매일 술 마시고 운대. 울든가 말든가요. 형님도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형님 명의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형님네가 받은 재산인데 토해내기 싫으시면 거기서 감당하셔야죠. 저 끊어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형님이 저한테 전화한 속셈도 뻔하잖아요. 시아버지가 아주버님을 들볶으니까 다시 저를 살살 구슬려서 방패막이로 쓰려던 거겠죠.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날 오후에 저는 곧바로 조그만 투룸 전세를 구했어요. 베란다가 넓어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 아주 조용하고 아담한 집이었죠. 이사 날짜를 맞추고 돌아오는 길에 혼자 국밥집에 들어가서 뜨끈한 국밥을 한 그릇 시켰어요. 깍두기 하나 올리고 쌈장에 찍은 양파까지 얹은 밥을 한 숟갈 입에 넣었는데 왜 이렇게 꿀맛인가요? 평소 잘 못 먹던 소주도 한 병 시켜봤습니다. 꼴꼴꼴꼴꼴꼴. 아따 쓴 거? 소주는 이 맛에 먹는 거군요. 남편 짐은 이미 빼서 보냈고 애들도 대학교 근처에서 지내니 짐 쌀 것도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개랑 아끼던 그릇 몇 세트 챙기니까 되살림은 그게 다더라고요. 이사 전날 남편한테 보냈던 법원 등기가 반송돼 왔더라고요. 주소 불명으로요. 고시원에 처박혀서 등기 받을 정신도 없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현실 도피를 하려는 건지 뭐 상관없어요.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소송으로 가면 되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소송 가면 무조건
제게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산 분할도 문제없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시댁의 부당한 대우도 다 참작이 될 거라고요. 이제 시댁은 자기들이 짠 판에 자기들이 갇혀버렸어요. 돈은 아깝고 체면은 차려야 하는 시아버지. 재산은 다 챙기고 책임은 지기 싫은 장남과 맏며느리. 그리고 찌질하게 쫓겨나서 갈 곳 잃은 우리 남편까지 뭐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겠죠. 저는 일단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잔금을 치르자마자 남편 몫은 얄짤없이 법원 통장에 공탁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수원에 알아봐둔 투룸으로 이삿짐을 옮겼어요. 새로 구한 집은 거실 창문 밖으로 탁 트인 풍경이 보여서 아침마다 차 한잔 마시기가 참 좋더라고요. 바쁘게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은 없고 이제부터가 매일매일이 제게 주는 포상휴가 같았죠. 그런데 이사 온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 그 평화로운 아침에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싶어서 인터폰을 켰어요. 화면 속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쾌행한 얼굴을 한 거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법원에서 보낸 소송 서류에 제 새 주소가 적힌 것을 보고 꾸역꾸역 찾아온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엔 없는 척 하려고 했는데 문 밖에서 바닥에 쭈그려 앉는 꼴이 또 처량해서 동네 시끄러워질까봐 문을 열어줬습니다. 무슨 염출이 여기까지 와?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보낼 것이지. 쫓겨났어. 아버지가 나 꼴보기 싫대. 빈털터리가 된 백수 아들이 매일 고시원에서 술만 퍼마시다가 돈이 떨어지니 다시 본가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어머니 병수발과 집안일로 이미 신경이 날카로우실 대로 날카로워진 상태였죠. 삼시세끼 밥 타령만 하는 아들놈 꼴을 도저히 못 보겠다며 지팡이로 두들겨 패서 쫓아냈대요. 형이 결국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모셨어. 근데 그 비용을 나보고 매달 절반씩 내라잖아? 나 돈 한 푼도 없는 거야 뻔히 알면서. 잘 됐네. 집이랑 상가는 아주버님이랑 아가씨가 다 챙겨갔는데 병원비는 반반 내라니. 네가 평생 사랑하고 떠받들던 형제와 부모 수준이 딱 그 정도야. 그러니까 만만한 나한테 5천만 원 던져주고 평생 간병인 노릇 시키려고 했겠지. 아버지가 너 같은 등신 새끼는 내 아들도 아니라고. 며느리 하나 먹고 술려서 집으로 안 들여오는 무능한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 맞는 말씀 하셨네. 아버님은 끝까지 본인들의 욕심과 이기심은 모르시고 네 무능함만 탓하시는구나. 그 으리으리한 집 깔고 앉아서 요양원비 아깝다고 자식들 쥐어짜는 분이니 오죽하겠니.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버지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인 거. 그러니까 네가 더 소름 돋는 거야. 아니 그런 아버지가 툭 던진 알량한 5천만 원에 홀려서 20년 넘게 네 뒷바라지한 조강지처를 병수발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 했던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그래, 내가 진짜 미쳤었지.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들었어야 했는데 여보, 나 도장 못 찍어. 우리 그냥 합치자. 같이 살자. 내가 밖에서 돈 벌어 올게. 합쳐? 너 며칠 제대로 못 먹었다며? 저기 보면은 찬밥 한 덩이 있으니까 물에 말아서 김치랑 먹고 가. 대신 다 먹으면 그 길로 당장 법원 가서 서류에 도장 찍어. 안 그러면 나 경찰 부를 거야. 아, 송주야, 나 지금 돈도 없어. 그래, 그건 네 사정이고 네 엄마 불쌍하다고 나한테 수발 들라고 윽박지르던 날 우리 부부 연은 거기서 끝났어. 네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병원비 못 내서 형한테 멱살을 잡히든 내 할 바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말 섞기도 싫어서 팔짱을 낀 채 시계를 쳐다봤어요. 남편은 제가 던진 찬바람 쌩쌩 부는 말에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그 인간이 제 발로 걸어 나갈 때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터덜터덜 비틀거리며 현관문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날 이후에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곧바로 이혼소송을 걸었거든요. 처음에는 끝까지 도장 안 찍겠다고 버티며 제 속을 뒤집어 놓던 그 인간도 당장 고시원 방세 낼 돈조차 떨어지니까 백기를 들더라고요. 집 한 돈에서 제 몫을 정확히 절반 떼어냈습니다. 이사 온 지도 벌써 몇 달이 훌쩍 지났네요. 어제는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큰딸아이가 모처럼 집에 놀러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씩 웃더라고요. 엄마, 얼굴 진짜 좋아졌다. 피부에서 광이 나는데? 야, 원래 엄마가 이렇게 예뻤어. 엄마, 아빠 소식은 들었어? 아니,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할아버지 집 팔았대. 할머니 병원비 감당 안 돼서 큰아빠랑 허번날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결국 그 집 내놨다나 봐. 거기 요양병원이 좀 고급이고 비싼 데인가 보더라고. 아빠는 큰아빠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매달리다가 쌍욕 듣고 쫓겨났대. 딸아이 말을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그 집을 결국 팔았구나. 아버님은 그 집 판 돈으로 병원비 내고 남은 돈을 쥐고 계시겠지만 아주버님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아마 어떻게든 아버님 고슬려서 그 돈마저 싹 쓸어갈 게 뻔해요. 우리 전 남편은 그 와중에 국물도 못 얻어먹고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을 거고요. 평생 큰아들 맏며느리만 떠받들며 사시더니 결국 그 욕심 많은 큰아들한테 재산 다 뜯기고 아픈 아내는 요양병원에 둔 채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시게 생겼네요. 엄마 마음은 괜찮아? 그래도 평생 며느리로 살았는데 말이지. 글쎄다. 진짜 신기한 건 네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거. 꼭 남의 집 불구경하는 느낌이야. 딸아이랑 마주 앉아 늦은 저녁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예전에는 남편 입맛 맞추느라 제가 좋아하는 비계 많은 부위는 사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먹고 싶은 걸로만 사왔죠. 김치까지 구워서 야무지게 먹었는데 배가 낑겨서 바지 지퍼까지 열고 먹었어요. 제가 어버버하다가 간병을 하게 되었다면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힙니다. 미련 없이 끊어내길 정말 잘했다 싶어요. 내 인생을 온전히 내가 결정한다는 게 이렇게 숨통 트이는 일인지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재미삼아 사주를 한번 보고 왔어요. 제 사주가 모일주라고 하더라고요. 큰 산 아래에 뜨거운 불덩이를 품고 있는 형국이라나 뭐라나. 예전 같았으면 어디 가서 남편 복 없는 팔자라는 소리나 들었을 텐데 사주 봐주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겉은 무던해 보여도 속에는 불같은 에너지가 있어서 남한테 기대지 않고 한번 결심하면 자기 발로 우뚝 서는 아주 굳건한 사주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위로가 됐어요. 맞아요. 저는 평생 남편이나 시댁에 기대서 산 적이 없었죠. 오히려 제가 그 사람들의 든든한 산이 되어주느라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딸이 웃으면서 제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쪼개서 시댁 용돈 붙일 일도 없고 명절마다 불이 나게 시댁으로 달려갈 일도 없어요. 그 아낀 돈으로, 그 아낀 시간으로 우리 딸내미 좋아하는 과일 한 박스 더 사 먹이고 더 행복한 시간 만들 거예요. 저를 위해서 예쁜 찻잔도 하나 샀답니다. 앞으로 제 앞에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 아직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양도 감정 쓰레기통도 되지 않을 거라는 거요.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뜨거운 불덩이로 오직 저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밥을 짓고 환한 불을 밝히며 살아갈 겁니다. 자,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는 오롯이 나를 위한 맛있는 반찬 하나 올려두시고 식사하시길 바랄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도 보잘것없는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